우리나라에서 칼라 TV의 생산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생산, 네. 아직 방송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980년에 또 본격적으로 컬러 TV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12월 1일에 네, 12월 1일 날 국내 최초 칼라 TV 방송을 시작한 거네요. 저 방송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이제부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옛날에는 짙은 색깔 아무거나 입어도 됐었는데 그렇죠. 다 흑백이니까. 근데 이런 게 그때 또 과소비 조장이랑 또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때문에 국내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칼라 TV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기상조 70년대 내내 국내 칼라 TV 방송을 못하고 세상 가며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설구나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와, 오늘 시절연가요. 네.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두 번째 네. 출연인데요. 리틀 이미자 가수 류현정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어요? 그동안 전 또 신곡도 내고. 맞습니다. 네. 동백이. 네. 동백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유현정 씨가 동백아가 시판에서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류현정 씨가 두 번이나 시절연가에 찾아온 이유가 있죠? 네, 네. 오늘 또 주제가 이미자 선생님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그 소식을 듣고 네.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곡 선정된 순간부터 아마 우리 제작진도 이 곡을 소개할 사람은 류현정 씨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현정 씨가 별명이 리틀 이미자라고 할 그쵸? 정도로 이미자 씨하고의 연관성이 정말 크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유현정 씨께서 오늘의 주제곡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곡, 이 노래는 애절한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전통적 여성의 한많은 삶을 표현한 노래, 1970년도에 발표된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말탄리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가요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설구나 옛날에 이 길을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멈치서 뻐꾹새 구슬이 울어대던 길 한새서 가요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와. 네. 아, 이미자 선생의 그 아씨는요, 네. 뭐 언제 들어도 좀 애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1970년 저 상황 속에서 네. 굉장히 뭔가 그 시절의 어떤 여성의 모습을 잘 드러낸 노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그 가사 내용대로 예전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처음 이 노래 알게 되셨어요? 저는 아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한 6살 때부터. 6살 때요? 6살? 아, 부모님이. 네, 저희 부모님 트롯 네, 너무 좋아하셔서. 그 기억이 나나요? 6살 때? 6살 때 기억 안 나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들을 때랑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들을 때 직접 부를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노래를 할 때마다 매년 그 감정과 그 느껴지는 그게 매년 다르더라고요. 그쵸. 네. 아마 또 정말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느낌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까 이게 복사꽃 피어있는 예쁜 꽃길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아름다운 추억인데 네. 그거마저도 그렇게 막 처량하게 표현이 되고 마지막에 노을은 무슨 죄예요? 노을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서럽게 나 서러운 적 없는데 막 이러면서 서러운 놀이라고 막 모든 게 다 막 서럽고 안 좋게 비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시집살이가 힘들었구나. 여성의 삶이 그렇게 옛날에 힘들었구나 라는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네. 과거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서하고는 딱 맞았던 글이었던 것 같고 그랬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수 이미자 씨가 이 노래로 1970년 제5회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을 네. 수상했고요. 당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아씨가요, 20에서 30만 장 정도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최백호, 정수라, 전미경 그리고 우리 유원정 씨까지 유원정. 정말 쟁쟁한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부를 정도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네. 명곡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원정 씨 이름이 나오는데 아, 그럼요. 이미자 씨 노래 커버의 베스트를 꼽을 때 항상 유원정 씨 노래도 그 베스트 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꼽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씨가요, 1970년부터 1971년까지 TBC에서 방영된 동명 드라마 아씨의 주제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재 씨가 극본을 썼고요, 고성원 씨가 연출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그 당시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드라마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인기 드라마고 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직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칼라 TV의 생산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생산, 네. 아직 방송은 아니고 그리고 1980년에 또 본격적으로 컬러 TV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을 담은 KTV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이 칼라TV 방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예. 칼라TV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80년 11월 23일 날 네. 앞으로 칼라 TV 방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자리죠. 10월 1일에 네, 12월 1일 날 국내 최초 칼라TV 방송을 시작한 거네요. 저 방송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이제부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옛날에는 짙은 색깔 아무거나 입어도 됐었는데 그렇죠. 다 흑백이니까. 이제는 색깔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네. 그것 때문에 당장 막 정치권에서부터 신경을 썼더라고요. 넥타이 같은 거. 1970년대 초부터 칼라TV를 생산해서 수출을 진행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게 그때 또 과소비 조장이랑 또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때문에 국내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칼라 TV를 계속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도
국내에서 그걸 쓰지는 않은 거예요. 해외로 수출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소비 조장, 과소비,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컬러 TV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기상조. 70년대 내내 국내 컬러 TV 방송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로 가면 미국의 오일 쇼크,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컬러 TV를 많이 못 사주는 거예요, 미국이. 또 미국이 한국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당신들은 컬러 TV 내수 쓰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다 파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나라 전자회사의 재고가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80년에 이제 드디어 정부가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컬러 TV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컬러 TV를 이제 더 이상 수출을 못하고 쌓이니까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네. 아직도 생생한 게요. 계속 흑백이 나오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이 총 천연색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기억이 정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텔레비전에서 색이 나오네? 그때 기억나시죠? 동년배이신 우리 하 평론가님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확히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총천연색의 그 생생함의 충격, 그 맞아요. 정서, 느낌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색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경이롭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었죠. 당시로서는. 근데 저는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컬러 TV 도입 이후에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바뀌었었나요? 80년 당시에 이제 컬러 TV가 나왔는데 보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흑백 TV 시절에는 어느 동네 흑백 TV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흑백 TV 보러 그 집에 모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컬러 TV 나왔다고 해서 컬러 TV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컬러 TV가 대단히 빨리 여러 집으로 보급이 됐다는 얘기고 순식간에 보급이 된 결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컬러 TV를 보니까 영화관에 잘 가지 않게 돼서 80년에 컬러 TV 보급되고 1년 만에 1981년에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가 대폭 감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아시니까. 맞아. 아씨 얘기하죠. 우리 아씨. 아시 얘기로. 칼레 텔레비전 얘기하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지금 있었어요. 80년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70년으로 네. 내려와서 맞습니다. 아시 나오기 전까지는 주제가가 영화 주제가는 있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시가 드라마 주제가로 대히트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드라마와 대중과의 결합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맨 처음에 드라마 어떤 뭐 영화든 주제가에서 대중음악이 발달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난 거고 워낙 주제가와 대중가요는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그쵸. 관계처럼 네. 대중음악사에서 흘러오긴 했죠.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시청률이 그 당시에 80% 와. 시청률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믿기가 어려운 수치인데 맞아요. 그 시청률이 높았다는 MBC 대장금도 50%, 60% 정도였는데 그쵸. 80%가 사실인가요? 근데 이 당시에 시청률 집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비율의 시민이 봤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과장이 아닌 게 아씨가 방영하는 저녁 시간에요. 거리가 텅 비고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을 조심하고 또 수도꼭지가 꼭 잠겼는지 점검한 뒤 드라마를 시청하라. 이런 짤막한 광고가 나올 정도였대요. 동네 사람이 아씨 보러 이장님 댁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 비면 네, 혹시 밤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요.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종영 전에 영화판 아씨까지 제작을 합니다.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기에 이 시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가요?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국민 드라마였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완전히 스토리가 레알 고구마. 고구마가 사이다 필요한가요? 사이다? 네, 고구마가 10개쯤 여기 막힙니다.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매우 미리 고구마 주의를 강력하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정말 격동의 고난의 시대가 배경인데 여성 주인공 이름이 순덕입니다.
저희 엄마의 성함이 똑같으세요?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여주인공 이름 순덕은 마치 순종하는 덕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순덕이 뼈대 있는 집안의 아씨로 이제 딱 태어난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의 아씨이긴 하지만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살에 금제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 가자마자 이제 그 원투펀치로 시집살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신우이 원투펀치로 막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 금제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이 이때 남의 편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었군요.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금제는 자기 부인이 지금 원투펀치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제 신여성 은심을 만나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제 아씨는 시집에서 계속 시부모님 모시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남편은 바람을 피면서 봉구라는 아들을 낳게 돼서 아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집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네. 그러니까 순덕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하면서 그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아들 봉구까지 친자식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 금제는 재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급기야 이제 사고를 칩니다. 기생이랑 바람이 나서 기생이랑 같이 집문서 토지문서 들고 만주로 가버립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갑갑한데요. 아,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약에 원정 씨가 본인이 순덕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참죠. 그쵸? 전 진짜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김치 싸대기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딱 그 소위 말하는 그 30년대부터 쭉 있었던 그 신파의 어떤 전형이기도 해요. 비극과 비극이 계속 중첩되고 주인공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 끝없는 고난, 끝없는 인내, 지고지순, 순종의 덕. 그게 이제 전통적 여성의 삶이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순덕이의 이 고난은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일일 드라마거든요. 1년 동안 일일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구비구비 막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해서 계속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야 되는데요. 저 시대가 30년대, 50년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드라마가 70년에 나왔지만 그때도 여전히 많은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저 시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걸 참고 살아 하겠지만 저분들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켜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혼녀란 타이틀이 옛날에는 금기였거든요. 그렇죠. 되게 컸죠. 그러니까 이혼 제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미자 씨 아씨 노래처럼 꽃가마를 타고 복사꽃 핀 길을 걸어가든 노을이 피던 뭐 뻐꾸기가 울던 내 눈엔 내 귀엔 다 서럽게 보이고 서럽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러운 상황, 절대적 비극 뭐 이런 거에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특히 동정하면서 공감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고구마라고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공감 속에서 인기가 막 대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대폭발을 하니까 1일 연속곡 된다. 이게 또 막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방송국에서 1일 연속곡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방송국에서는 1일 연속곡을 막 너댓 편씩도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1일 연속곡 붐 속에서 또 다른 특백 TV 대표작이 탄생하는데 1972년에 KBS 여로. 유명하죠. 네, 여로. 이것도 네. 엄청나게 데이트했죠. 그래서 아시아하고 여로가 우리나라 흑백 TV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씨가 1970년대에 방영한 드라마잖아요. 네. 1970년대면 비교적 최근이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젊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비교적 최근으로 합시다. 네. 역사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고려시대 때부터 계산하면 우리 최근이에요. 비교적 최근이에요.